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제가 감염병 예방 관련 이 결심 공판을 다녀왔고요. 오후에 방금 이 매불쇼 녹화를 마치고 왔고요. 이제 10호 끝내고, 8시부터 저 양문석 정봉주 씨와 함께 이 양변 시간 총량제, 이건 실방입니다. 좀 스케줄이 좀 많은데, 오늘 그 감염병 예방 집회 공판에서는 제가 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 구형 받았는데, 저는 뭐 무죄로 확실합니다. 예. 정상적인 판사면은 우리는 그 집회불허 통지를 서울시가 사고든 실수든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불쇼 녹화는 오늘 간만에 첫 방송했을 때, 제가 첫 방송했을 때 매불쇼에 최진봉 교수, 현근택 변호사, 오인혜 씨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그 멤버들이 제일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이 정치인 나오면은 이 저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데 현근택 변호사는 뭐 본인도 그러는데 좀 이 아직까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좀 논객 스타일이어서 뭐 저하고도 잘 맞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방영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로 내일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0억을 지금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오늘도 뭐 내부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높이 하니까 야, 이 보수들이 드디어 변희재가 이제 이 좌익과 손잡고 들어가는구나 이런 지금 빌미가 생겼는데 오늘 또 이 방송을 하면은 야, 이제는 이 아예 문재인 편에 서가지고 이 대북 문제까지 이제 저장을 하냐 뭐 그딴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요, 이 사건은 문재인이고 뭐고 내 눈에는 지난 총선 끝나고 보수 전체가 사기쳤던 부정선거랑 지금 똑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도 제가 부정선거 이 사기꾼들 엄청 까다가 우리 독자가 30% 날라갔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방송하고 이 특히 보수 중독자 날라가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팩트로서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그냥 보수들에게 썩은 고깃덩어리 던져준 거예요. 이거나 뜯어먹고 살라고 너희들은. 이 북송 문제를 뒤엎으려면 새로운 팩트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새로운 팩트를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단지 지금 보수층 여론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안보를 확실히 한다. 그리고 문재인을 우리가 공격한다. 요 쇼를 보여주려고 그냥 툭 하나 썩은 고깃덩어리 던져준 거고 보수파리 유튜버들은 그 썩은 고깃덩어리 먹으려고 너도나도 달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마지막 잔치 하나 벌이는 겁니다. 실제 지난 총선 때 보수가 참패했잖아요. 그럼 보수가 왜 참패했냐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때 보수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선거 사기꾼들, 강용석 등등 다 튀어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사기쳐서 그걸로 또 한 번에 거의 100억 단위의 돈잔치 벌이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마지막 돈잔치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사건을 다루려면요. 가장 핵심 사안이 뭐냐. 정보위, 그 당시 야당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훈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모든 이 관련 자료를 브리핑 받고 이해훈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양당 정보위원들 8명 다 같이 브리핑을 받았어요. 단지 정보위원장인 이해훈이 여야 8명의 국회 정보위원으로부터 검토받은 의견을 갖고 국정원이 제시한 모든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대국민 발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한 게 아니고 국회, 그것도 야당이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보위가 같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걸 엎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이걸 엎어줘야 돼.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이해훈이 발표한 이 내용을 엎을 만한 정보를 하나라도 줬냐? 단 한 건도 준 게 없다니까요.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 발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짚은 팩트를 던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했냐 윤석열 정권은 그냥 아무리
살인자고 뭐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그대로 북송시키면 되냐? 한마디로 감성파리로 그냥 확 보수파리들한테 이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냥. 그거 갖고 지금 좋다고 박수치고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 격인 겁니다, 이거는. 팩트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장난이야, 다 장난. 조중동까지 껴가지고 다 사기치고 장난치는 거야, 지금. 해먹으려고. 혈흔 문제, 어제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보수파리들이 2019년도에 만약에 선상에서 살해극이 벌어졌으면은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혈흔이 없다고 2019년도에도 밝혀졌다. 이렇게 떠들어서 이게 마치 엄청난 증거인 걸로 막 사기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중동발 보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이미 혈흔이 없다는 거를 다 알고 그래서 혈흔이 없기 때문에 살해 증거를 다 인멸했다. 이 사람들이. 무기 다 버렸어 바다에. 혈흔은 뭐 바닷물 덮쳐가지고 없어졌던지 뭐 닦았던지 혈흔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살해 증거를 다 완전히 인멸됐다. 한 3, 4일 정도 이 바다에 떠돌다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들어와서 재판에 붙였다가는 자백과 이 국정원과 이 미군까지 포함된 한미연합사의 정보만 갖고는 공개 재판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이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럼 이 살인마들이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건 끝장난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이해운 정보위원장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흔이 없다는 게 막 숨겼다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다 고려가 돼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새로운 팩트가 아니잖아. 근데 왜 그것 갖고 마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사기를 치란 말입니다. 이거. 자, 이건 당시 기사인데 이해운 그 위원장 전에 지금 윤건영 씨가 페이스북에 정리한 게 있어요. 지금 이해운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자, 이게 윤건영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윤석열은 답하시오. 자, 홍보수석. 나는 윤석열 여권에 홍보수석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번에 처음 튀어나왔어. 지금 윤석열이가 보수 개돼지들을 책임제를 먹이려고 지금 총력전 펼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튀어나왔어? 홍보수석은. 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나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는데 난 희한한 게 이 홍보수석이 SBS 출신의 최영범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나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잘 알아요? 탈북어민을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BS 기자 출신의 홍보수석이 이걸 잘 알아? 그리고 이거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려면은 누구 비서입니까? 홍보수석은? 윤석열이 비서야. 홍보수석 비서관이야. 홍보수석 비서관. 윤석열이의 홍보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윤석열 생각이란 얘기인데 이거 지금 논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통일부나 국정원이 치고 들어가야 되지 홍보수석이 치고 나올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왜 튀어나왔어? 이거 홍보수석이 윤석열이가 나가라고 조인트 깠어? 그럼 이건 윤석열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거는. 근데 윤석열은 마이크만 대면 도망가? 말도 못하고. 자, 윤건영 얘기는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다. 이게 이제 이른바 국정원부터 뭐 통일부 등등 다 같이 하는 합동신문 과정인데 이거는 이 북한에서 놓으면은 무조건 이거 하게 되는 게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근데 그러면은 이게 졸속조선이 아니냐 했었을 때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 자료도 윤석열 정보선에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동신문은 통상 1, 2개월 걸린다는 얘기는 기순 의사가 분명해서 우리 사회로 받아서 적응을 시킬 때 그때 합동신문이 1, 2개월 걸리고 얘네들은 기순 의사가 없다. 기순자가 아니다. 그럴 때 돌려보낼 때 얘기는 거의 산물이면 끝난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얘기는 이 어부들은 귀순자가 아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잡혔다. 납포를 통해서. 그건 귀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합동신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죠. 당연히 윤석열이의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이 자료를 보고 엽기적 살인마냐 아니냐 이걸 얘기해라 그러는데 그때 통일부 대변인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기술한 자를 그냥 북한으로 보낼 수 있냐 이런 감성팔이 했을 때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살인마가 아니란 얘기냐 그랬을 때 통일부 관계자는 도망갔습니다. 답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해훈 당시 정보위원장이 발표한 걸 봐라. 자 그럼 이해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이해훈 위원장에 따르면 이해훈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국정원 자료를 다 받고 북한선언 A씨와 B씨 지난 8월 15일 함경도 김책항을 떠나 동해안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는 중 또 다른 공범 C씨와 함께 선상에서 도끼와 망치를 이용해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다. 왜 그랬냐?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이 쌓여 선장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선장을 살해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이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당할 수 있으니까 이 13명을 근무교대 명목으로 2명씩 40분 간격으로 갑판을 불러내 분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자, 이거를 이해훈 위원장이 발표한 겁니다. 이건 뭐 쭉쭉쭉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두 사람은 결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왜? 귀순 의사가 있으면은 대한민국 해군 함대가 보이면은 와서 도와달라고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자들은 대한민국 해군을 보니까 막 도망간다. 도망가가지고 이걸 추격을 했어요, 해군이. 그럼 해군이 그까지 목조선 하나 못 잡았냐? NLL에 걸려있으니까 이 목조선이 NLL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끈 거야, 한 3, 4일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 납포 체포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이 귀순을 한 게 아니다. 귀순이라 그랬으면은 첫 조우했을 때 귀순의사를 밝혔어야 했다. 그 논리로 귀순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를 이해훈 위원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윤건영 또 열게요. 그럼 엽기적 살인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조사한 거냐 했을 때 그들이 자백한 내용이다. 물론 이해훈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윤건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결국 그들의 자백에 일치했다. 즉 첩보를 갖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건데 SI 정보는 결국 한미연합 자산인데 이건 공동정보예요. 이거를 조작을 해서 한미연합사가 관리하는 정보를 조작해서 살인마가 아닌 애들을 살인마로 누명을 씌운다. 이게 가능하겠냐? 특히나 정보를 조작할 수 있겠지. 정보를 조작해서 니네 살인하지 않냐 이렇게 신문을 압박할 수 있는데 전기 고문이나 물고문 같은 걸 하지 않고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겠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팩트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단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었냐 이런 감성팔이만 하고 있는데 이 보수파리들은 부정선거 때처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문재인이가 모든 사건을 다 조작하고 했다. 김정은이가 전화한 대로 조작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깨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아까 말한 대로 미군이 같이 관리하는 정보를 조작할 수 있냐, 한국이. 두 번째는 정보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그 조작된 정보를 보고 구타 전기 고문을 가하지 않았는데 어느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보수파리들은 문재인 정권의 합동신문 팀이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고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요. 그거에 대해서. 고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거짓 자백을 했다.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보수파리들만 지금 뇌피셜로 막 온갖 거짓말을 지금 다 해서 보수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홍보석.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 자필로 쓴 기승 의향서는 왜 무시하냐? 자, 이걸 한번 판단을 보세요.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까 도망을 갑니까?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도망 다녔다. 결국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귀순하겠다 그런 것을 귀순 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그 당시 문재인 정권과 그러니까 이해운 정보위원장이 판단한 얘기는 그 당시 국민의힘도 같이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지금 국민의힘 정당, 그 당시 야당이 똑같은 판단한 거예요. 이건 도망가다 잡힌 거니까 이거는 귀순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엎어보라고. 귀순하는 의사가 맞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대한민국 해군을 봤는데 도망갔냐? 이걸 다 엎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잖아, 윤석열 정권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자,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보스파레드 설명을 해봐. 왜 도망갔냐? 한국군이 나타났는데 왜 도망갔냐? 자, 그간 바다와 육지에서 수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군을 만나 도망다니다 체포된 사례는 없다. 그런 것을 기술자한 사례가 있냐? 자, 그리고 홍보수석.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될 탈북 어민들. 자, 내가 이럴 땐 이거는 논쟁거리예요, 지금 이거는. 이건 논쟁거리가 맞아요. 근데 지금 보수나 윤석열 정권이 이걸 지금 논쟁거리로 쓰고 있습니까? 정말 과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대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마치 문재인 정권을 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보스파레드를 열광시키고 보스파레드는 이거 갖고 거짓 날조로 왕창 부풀려서 돈 뜯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얘기할 부분은 요거밖에 없어요. 팩트를 바꾸지 않는 한은 요거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그 당시도 이게 논쟁이 됐었어요, 이 문제가. 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첩보와 자백을 통해서 이자들이 살인마라고 확인을 했어. 그럼 이 살인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좀 더 볼까요? 자, 이게 탈북자 지원법인데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 보호 결정 기준인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이거에 대해서는 귀순의 의사를 보였어도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북한에서 혈연난신 넘어왔어. 대한민국 정부가 정착금 등의 지원 보호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이런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돌려보내는 경우는 그냥 귀순나 의사 없다가 NLL 넘어 들어와가지고 그걸 잡혀가지고 나 귀순 아니다 나 갈래 이렇게 해서 보낸 사례가 있지. 귀순은 했는데 이게 막 항공기 납치 마약 테러 사례 걸려가지고 쫓겨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이라 마지막이야. 하나밖에 없어 사례가.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하지 않고 북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왜? 헌법상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살인마라 하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상살해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들에 대해서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재판에 부여를 하자. 지금 그 주장인데 이번 건 같이 선상에서 벌어진 사건조차도 이게 모든 이 살인 증거가 다 인멸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북한에서 살해를 하고 연쇄 살해를 벌이고 기소했는데 누가 찔렀어? 요 놈이 집단 살해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아니라 그럴 거 아닙니까? 본인은 나 그런 적 없다 그럴 거 아니면 재판에 들어갔다 칩시다. 모든 증거와 증인은 북한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다 무죄지? 살해했다는 증거가 전부 다 북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판으로 이걸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를 대해서. 그래서 윤건영 씨가 얘기하는 게 그 문제인데,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돌려보냈다. 무슨 소리야? 재판이 안 돼, 재판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도저히. 자, 윤석열도 알겠지만 이미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있지 않다. 아까 말한 대로 혈흔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다 없앴다, 이미. 이걸 재판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입증을 하냐. 물론 자백을 받았어. 근데 자백을 받아도 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부여받고 변호사를 쓰고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야 이거는 무슨 이 압박과 협박을 통해서 한 진술이지 진술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진술 인정 안 돼요. 나 진술 그거 그냥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술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진술서 찢어버리면은 재판부에다가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 사람들의 살인 범죄를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예요. 즉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또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북송도 하지 말라 그래. 그럼 이 사람도 어디다가도 그냥 대한민국에 풀어놔야 돼요. 이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냐? 보수파리들이나 윤석열이나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북송의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어요. 분명히 어떤 법에도. 그럼 북송을 안 시키면은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둘 거냐는 거야. 이 사람들을. 재판도 안 돼. 재판도 못 해. 그럼 보호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고 대한민국 남한에 풀어놓으면은 이런 흉악범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닐 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도 답변 안 하고 보수파리들도 답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 문제로 가잖아요? 지금 보수파리들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짜가지고 선량한 북한 사람들을 살인마로 뒤집어 씌웠다 막 이러고 싶잖아.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걸 만약에 찬반 논쟁 붙여보세요. 밀릴걸? 근데 내가 어제 해봤잖아 이거를. 자 유튜브 지금 미디어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80%야 80%. 보수가 20%인데 변희재의 이 진실투쟁 네이버 카페는 여전히 우리 정통 보수 지지층들이 한 8, 90%가 되는 보수의 물론 저런 사기꾼 보수가 아니죠. 우리 쪽 보수는 진성 보수의 투표를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이건 완전 진성 보수의 이건데 탈북자가 우연히 연쇄살인마라는 게 밝혀졌을 때 당국의 조치 방안은 자 이거는 북송 사건하고 달라. 북송 사건은 애초에 기순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그냥 체포가 돼버리는 사건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북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탈북해서 기순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자백 등에 의해 연쇄살인마라는 게 드러났을 때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 자 여기서 증인 증거가 죄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재판은 불가능하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거주권 인정하는지 두 가지밖에 선택권은 없어요. 이거는 재판은 안 돼. 재판은. 자 무기명 투표 중인데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한번 투표해볼까? 로그인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 봅시다. 투표를.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거주하게 한다. 69표, 25.2%. 기순 의사를 거부하고 북한을 돌려보낸다. 74.8%, 205표. 이거 지금 좌가 아니야, 좌가 아니야. 이 카페는 90%가 정통 보수가 들어오는 카페예요. 보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투표를 붙이면은 4분의 3이 돌려보내라 그래요. 지금 보수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보수적 사고라는 게 뭡니까? 보수적 사고가 그야말로 보수야. 어? 막 질서를 흔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라는 게.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입출국이나 귀화를 하자는 게 보수주의고 좌쪽이 좀 더 좀 넓죠. 외국인들을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이고 원래 보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자는 쪽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고로 볼 때 북한 주민이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어쨌든 똑같지 않냐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 외부에서 살인마가 들어온다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게 인정이 되겠어요 이게? 살인마가 들어온다는 거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도 이거는 75%가 반대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보수파리들 돈벌레들 이걸 주장하는 거냐고 연쇄살인마가 들어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쓰자 헌법 3조 제3조 조항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낭만적 환상적 민족주의자적 관점이죠.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진입을 막아도 북한 탈북자들은 어떤 놈이 사기꾼이든 살인마든 우리가 같이 살자 완전히 그 환상적 민족주의자지 이게 어떻게 보수주의자입니까? 그건 오히려 주사파들이하고 더 어울릴 수 있는 거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윤석열 정권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팩트는 안 건드리고 보수들만 부추겨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논쟁의 끝은 딱 요거예요, 요 투표. 요 투표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요 투표 한 방이면은. 그리고 이거는 투표 붙이면은 어? 4대 3으로 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여기까지 안 가려고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정도 갖고 보수를 슬쩍 묶어놓고 있다가 그냥 은근슬쩍 제도 보완하겠다. 아, 탈북자가 넘어왔을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 보완을 하겠다. 끝. 그럴 겁니다, 이거 윤석열이는. 그리고 실제로 이때도 제도 보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잖아. 제도 보완. 무슨 제도 보완이야, 제도 보완은. 이런 거. 자, 그래서 해상, 북송 사건 대해서, 나는 뭐 이거 갖고 난 보수파리들하고도 논쟁 깊이 들어가고 옛날에 부정선거 때처럼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이거 보수파리들도 이거 알아. 이거 대충 하다 끝낸다는 거 알아. 다만, 우리 독자들만 속지 말라는 거야. 독자들만. 이거 신경 꺼버리고, 윤석열이가 단지 보수 지지층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쇼 한 번 던지는 것 뿐입니다, 이거. 다른 논의할 거 있어요? 내가 오늘 다 설명했잖아. 이거 말고 또 논의할 게 있습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시나리오 짜가지고 뒤집어 씌웠다? 그거 증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는 누가 가지고 나와야 돼? 윤석열이 국정원과 통일부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증거는 유튜버 따위들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조작한 사건을 유튜버 따위들이 어떻게 밝힙니까? 그거는 윤석열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져 나올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의지가 없는 뿐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해. 왜? 대한민국에 한미연합사가 있잖아요. 한미연합사가 제가 미군 부대 출신인데 이런 건 나오면요. 이거 미군이 그냥 칼같이 노려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작합니까? 미군이 같이 붙어 있는데. 아무리 문재인이가 그건 종북 시다발이다 그래도 이거 백두대나도 이거 조작 못해요. 조작했다 그러면은 니네 보수파리들 윤석열 보러 증거 내놓으라 그래 통일부하고 국정원한테 왜 그 말은 못해.